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제가 달링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요새 비혼주의가 아니라 고독주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 경험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기만 했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에 비혼주의도 아닌 고독주의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 다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선택하는 고독주의는 많은 연애의 초보들의 시행착오에서 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별의 아픔까지도 괜찮았다, 아름다웠다 라고 할 만큼 괜찮은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상대방을 객관적인 시야로 보고 내가 가진 기준에 충족하는가, 그거를 정말 제대로 보는 안목, 사람 보는 눈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치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안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일단 깊어지고 내 감정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지 행복할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민희라는 여성은 S대를 졸업한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이지만 그만큼 남편은 너무 바쁘고 그리고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단 하루를 쉬지만 그날도 골프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냐면서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돈을 쓰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과는 음악 동호회에서 만나서 로맨틱한 사랑에 빠졌거든요. 남편은 열정적이고 또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캠핑카를 빌려서 방방곡곡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종종 같이 음악 듣고 맥주잔 한 잔 기울이면서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마음이 연결된 그런 부부관계가 전부였어요. 가끔은 조촐하게 둘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그녀는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행복한, 그런 외로움 많이 타는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응원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만을 자꾸 보채는 민희가 너무 어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내조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불행해하는 모습에 또 지치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죠. 급기야 민희의 생일을 까먹고 못 챙긴 날, 민희는 서운해서 남편에게 폭발하면서 울부짖었죠. 난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불행해. 크게 다투던 중에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라는 잔인한 단어를 뱉어내고 말았죠. 두 사람은 화해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머지않아 두 사람의 끈끈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이고 냉랭한 쇼윈도 부부가 되어버리진 않을까요? 심리치료 이론 중에 현실치료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모두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적으로 어떤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갈까요? 현실주의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행동이 5가지 욕구에 기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유, 권력, 재미, 생존, 사랑, 이 5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행동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욕구의 바탕에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존중감을 느끼고 싶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알고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욕구도 잘 알고 조화롭게 행동해야 서로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욕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만나면 한쪽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희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불행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자기의 욕구를 무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느라고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느 쪽도 내면적으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 한 개로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묶고 달려가는 2인 삼각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으로 말하자면 악기 하나로는 완성할 수 없는 하모니와 같은 것이죠. 자, 미니의 사랑으로 돌아와서요. 미니는 아마도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재미의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일 거예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따뜻한 감정 교류 그리고 대화, 소소한 여행이나 먹거리 이런 것으로 행복을 함께 느끼는 그야말로 소확행적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그녀의 욕구예요. 반면에 남편은 권력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 아내의 사랑으로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드높은 이름을 가져야만 자기 삶이 완성될 것 같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점심 메뉴나 이번 휴가의 여행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가치는 삶의 모든 순간에 튀어나와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까의 문제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래도록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짝을 찾는 문제잖아요.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비슷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사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꽂혀서 나를 바꾸거나 불행을 정신승리하면서 견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재미의 욕구가 높은 사람을 만나야지 오랫동안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욕구는 모든 순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중요한 사람은 퇴근하고 괜히 술집을 들르는 그런 습관을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선택이 스스로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느끼면 아마 그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은 없게 느껴질 거니까요. 취향, 환경, 속궁합 이런 거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그 사람의 내면에 흐르는 욕구를 간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욕구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연애 초반에는 물론 도파민에 취해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만을 추구합니다. 한 몇 개월 정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도치적인 경험은 인생에 자주 오지 않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황홀하죠. 도파민 상태에서의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적 욕구를 파악할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배신이라는 단어가 쓸데없이 빈번하게 연인 사이에 언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파민의 단계에서 벗어났을 때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미숙함에서 오는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도파민의 시기가 지나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좀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이제는 제대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별이 온다고 해도 그 안에 내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달링들이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달링.